원장님의 문제점은 PPT를 좀 띄워주시면 제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76쪽 저는 작년 2월부터 한 10개 지자체, 그다음 구청, 시청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서, 보호시설을 발로 뛴 어떤 경험에 의해서 했는데 오늘 도움 변호사님께서 너무나 이론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머니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좀 쉽게 설명하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78쪽, 79쪽을 책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어머니 78쪽, 79쪽 꼭 봐주시고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78쪽, 79쪽 꼭 보시고요. 저를 잘 하시면 금방 도사가 됩니다. 예, 오늘 짧게 좀 할 테니까 78쪽, 79쪽 보시면 자, 여기를 보세요. 제가 이 마이크 쓰니 두 손을 써야 돼요. 이 법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법이. 그래서 첫 번째는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복지법 두 법이 있어요. 그럼 아동학대 처벌법은 법원에서 하는 거, 경찰, 검사, 판사, 아동학대 처벌법,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은 지자체, 시청, 구청 여기서 하는 게 아동복지법.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아동학대 딱 걸렸어요. 그럼 당연히 아동학대 처벌법 경찰이 신고하겠죠? 그러면은 행위자라고 불리는 어머니를 처벌해야 되고 아동을 또 분리시켜 아동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 표를 보세요. 78쪽의 표를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이 행위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순서가 나와요.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이 꼭대기에 맨 끝에 보호처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판사가 너가 아동학대했으니까 이러이러한 처벌 받아라. 물론 이거보다 더 심한 걸 했으면 사법처리 받습니다. 벌금을 물거나 징역을 세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게 가벼운 정도다 하는 건 이 정도예요. 왼쪽 거. 그러면 아동을 분리하려면 그 아동을 분리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오른쪽에 있는 그 표예요. 그래서 응급조치, 임시보호명령, 피해아동 보호명령, 꼭대기에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씩 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그럼 애를 갖다가 딱 분리시켜 응급조치를 해. 그러면 거기 오른쪽에 있는 응급조치 아동학대처벌법 12조에 의해서 이 아이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72시간이에요. 주말 끼면 48시간 추가하고. 그럼 갔어요. 그럼 72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애를 돌려줘야 되겠죠? 근데 안 돌려줘요. 그럼 안 돌려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선미 변호사님 말한 첫 번째 72시간 되면 애를 돌려줘라. 근데 안 돌려줘. 그럼 법적 근거가 있느냐? 사법적 근거가 없고. 그럼 아동복지법이 튀어나와서 아동복지법 15조 보호조치로 애를 데리고 갔다 이거예요. 그럼 아동복지법 15조는 다른 거 없어요. 아이를 보호조치한다 이 말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따집니다. 너네 법적 근거를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아직 이 누구야? 왼쪽에 있는 이 행위자들이 결과가 안 나왔다. 이 행위자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해주겠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매뉴얼에만 있어, 매뉴얼에만. 그럼 우리가 너네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아동보호 처분에서 1호부터 8호를 판사가 결정합니다. 보셔야 돼. 78쪽에서 1호부터 8호는 1번, 2번, 3번은 찡앙법이에요. 뭐냐면 부모로부터 너 접근하지도 마. 그다음에 뭐냐면 너 그냥 상담 받아. 요 정도만 받으면 아이를 어떻게 돼요? 돌려보내줘야 되죠? 돌려보내고 그냥 상담받으면 되는데 안 돌려보내줘. 그럼 법적 근거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아동복지법 15조에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데리고 있어.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한 정선미 변호사님 말하고 정호태 변호사 말하니 아동학대 처벌법하고 아동복지법가 분리돼 있어가지고 보완하라는 건데 어떻게 사법법을 무시하고 아동복지법이 난리를 치면서 얘로 지자체에서 법원 판단도 받지 않고 너네 마음대로 이걸 갖고 있다. 이게 문제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 얘기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아동학대 처벌법하고 아동복지법을 결합시켜라. 제가 공무원한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말하는 게 뭐냐면 당신네들 아동복지법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아라. 법원의 판단 오른쪽 맨 끝에 보면요. 79쪽 오른쪽 보면 피해아동 보호 명령이 맨 마지막에 아동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요. 아동은 1년 동안 보호관찰을 하게 돼 있어요. 1년 동안 보호관찰. 그러니까 뭐냐면 1년 동안 아이를 분리해갖고 아이를 시설에 있게 하라는 명령이 최고 명령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우리가 못 데리고 오겠죠. 1년 동안. 그쵸? 근데 판사들이 어떻게 내리냐면 보통은요. 이 피해보험 명령을 안 내려요. 왜냐면 그 정도까지도 아니고 그냥 여기 보호처분 상담받고 이것만 해. 그 피해보험 명령을 안 내려. 그리고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잘 양육하시고 대신 에이 왜 그랬어요? 교육 좀 받아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장에서 판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들은 피해아동 폭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는 거야. 왜? 그 수강 명령이 있거든. 수강 명령이 만약에 6개월 나왔다 그러면 그 상담 6개월을 기다린 후에만 그때 생각해 보겠다는 게 아동복지법으로 데리고 있겠다 이거예요. 저희가 말하는 게 1호 조치, 2호 조치, 3호 조치, 접근금지 그런 게 없으면 돌려보내주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것이 뭐냐? 매뉴얼로 정해졌대. 매뉴얼로. 법적 처분을 정인의 사건 이후로 법적 처분을 다 받은 후에 하라고 매뉴얼에서. 우리가 작년 7월에 우리 세 분이 가서 보건복지부에 엄청 따졌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2월하고 1월에 두 건을 처리했는데 12월에 음성군에서 딱 전화해봤더니 처음에 모르다 그 다음날 매뉴얼이 바뀌었대. 그 매뉴얼이 바뀌어가지고 따져보고 해줘도 된대. 그 내가 열받은 게 뭐냐면 아니 일개 매뉴얼이 어떻게 법 위에 갖고 횡행하냐. 말이 안 된다. 남도 바꿔놨어요. 바꿔놨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지금 시간 보면 괜찮아? 시간 때문에.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면은 저기 가서 그거부터 갈게요. 정선미 변호사님하고 정원태 변호사님이 응급조치에 대한 그 사법심사가 없다. 응급조치는 아동학대 처벌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판단을 뭐냐면 애들 그냥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 정선미 변호사님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일반 사건에 대해서 구속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경찰이에요. 잡아가려고 해요. 누구의 저걸 받아야 돼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죠? 뭘 신청? 구속영장을 신청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처럼 부부싸움이 여러 개 있고 시간이 텀에 있으면 미리 가서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되고 근데 또 긴급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긴급한 게 있으면 그냥 무조건 먼저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구속영장 신청하는데 일반 사건은 48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했는데 응급조치에 있어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라. 그것까지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긴급하지 않은 거는 미리 받아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분리해야 됩니다는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이거야. 아동을 분리할 때는. 두 번째는 아동을 분리할 때 72시간 동안 연장할 수 있는 영장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72시간 내에 데리고 있어도 그 다음에 데리고 있어도 문제가 없다. 어떤 법에 있어서 아동복지법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호조치 기간에 그러면 좋다. 아동복지법에 있어서 너네가 보호한다면 그래서 사법에는 기간이 있어요. 6개월 동안, 2개월 동안, 1년 동안 기간이 있는데 아동복지법으로 넘으면 기간이 없어. 그게 아까 저기 뭐야 그 당이 저기 문제점에 나와요. 쭉 넘겨보세요.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 앞에 거. 저기 응급조치 심해부재가 그거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예, 저봐. 3번 보호조치의 기간 제한 규정이 없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지만 그럼 너네가 아동복지법으로 데리고 있으면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거냐? 그게 없다는 거야. 그러면 중간중간에 그게 없어. 그렇다면 니네가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그거에서 준용해서 할 때 그것도 없어. 예, 그냥 무조건 데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열받아가지고 아까 말했잖아요. 사법적 판단에서는 무처분이라는 건 혐의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정은태 변호사님 무죄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자, 무죄면 우리 사법부에서 무죄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깨끗하게 내가 그냥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는 무혐의가 떨어졌는데 애들 데리고 있어. 왜 데리고 있냐? 아동복지법 15조에 있어서. 아니, 무죄를 받았잖냐? 그거는 아동학대 처벌법이고 우리는 아동학대 법이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냐? 그런 법이 대한민국에 있다 이거예요. 욕 나오려고 먹 같은 법이야 아무튼. 그래서 열받는 게 무죄가 나왔는데 그래서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응급조치 최초에 경찰이 출동해갖고 너는 아동학대 자야라고 하는 순간 아동학대 자야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애를 데리고 간 순간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3개월을 받아야 돼. 3개월을.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받아야지만 자기는 돌려보내주겠다. 이것도 매뉴얼이에요. 법이 아니야.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뭐가 문제가냐면 문제가 생겨서 아까 판단하는 게 공무원이 판단하잖아요.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이 판단하는데 이 사람이 아동학대 행위자야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아동학대 국가정보 시스템 올라가고 아동학대 분류가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아동학대 행위자라는 것은 처벌법 7조에 아동학대 범죄를 행한 자 또는 공범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동학대 행위자는 아동학대 범죄자예요. 그런데 이게
부부싸움만 해도 아동학대 범죄자가 되고, 그럼 처음에는 혐의자나 아동학대 의심자로 놓고 사법적 판단에서 결과를 봐서 당신은 맞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입니다 라고 규정했을 때 그 다음부터 행위자로 규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아동학대 행위자로 지적되기 때문에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 이 부분도 좀 따져야 되는데,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마무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저기 죄송해요. 제가 넬슨에서 제일 중요했던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해요. 무고죄 만들자. 허위로 신고한 사람 되게 많아. 미국에 있다니까 요거 하나만 제가 좀 아까 받아들여서 죄송합니다. 좀 할 말이 많은데 다 읽어보시면 다 나오니까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